마약 원료를 수입한 뒤 국내에서 대규모로 생산 유통하려던 일당이 검거됐습니다. 기존 마약에 비해 가격도 저가로 낮추면서 자칫 전국으로 쉽게 확산될 뻔했습니다. 잊히기 전에 기억하고 기록해야 할 것을 조명하는 연중기획보도, 소멸과 기록 사라지기 전입니다. 본격적인 입시철을 맞았지만 얼어붙은 대학 캠퍼스, 그래도 안간힘을 쏟고 있는 지역대학의 노력을 조명합니다. 박형준 부산시장이 국회에서 이번 주말까지 천막농성에 나섭니다. 28일 박 시장은 부산 글로벌 허브도시 특별법 처리를 촉구하는 피켓 시위에 나섰습니다. 경상남도 교육청이 교권 침해와 관련한 법적 한계 사항이 발생해 처음으로 교육감 고발제를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부산 경남 뉴스입니다. 마약을 수입하는 것이 아니라 원료를 수입한 뒤 국내에서 마약을 만들어 팔던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유명한 오징어 게임 문양을 자체 브랜드처럼 사용하기까지 했는데요. 직접 생산하면서 가격도 낮춰 자칫 국내 곳곳을 마약 천국으로 만들 뻔했습니다. 권정숙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계에서 쉴 새 없이 쏟아지는 알약. 신종 마약으로 알려진 메스케치논이 제조되는 현장입니다. 빌라에서 나오자마자 휴대전화를 만지는 남성. 일명 던지기 수법으로 마약을 배달한 뒤 위경도 좌표를 찍는 것입니다. 이처럼 국내에서 마약을 생산하고 유통하던 일당이 부산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마약관리법 위반으로 재판장에 체포하는 거야. 변호사 설명할 수 있고. 이들이 제작한 마약은 필로폰과 동일한 효과를 나타내는 메스케치논과 액상 합성대마입니다. 경찰에 압수된 것만 시가 77억 원어치나 됩니다. 원료인 마약가루와 액상은 지난 2월부터 지난달까지 해외에서 몰래 들여왔습니다. 여기에 색소나 담배 액상 등을 첨가해 메스케치논 만정, 합성대마 15리터가 만들어졌습니다. 특히 메스케치논 알약은 OTT에서 방영된 오징어 게임 문양을 새겨 자체 상표처럼 찍어냈습니다. 원료를 수입해다 만들면서 가격도 기존에 유통되던 마약값의 6분의 1로 낮춰 팔았습니다. 해외에서 이 알약을 직접 이렇게 국제 택배로 이렇게 받아서 유통되는 게 보통이나 저희가 근거한 특정 채널의 그 피자들은 직접 원료 물질을 해외에서 받아서 제조 공장을 야산에 차려놓고 제작을 했기 때문에 그 타 채널과 다르게는 엄청난 가격을 싸게 판매를 하고 있었습니다. 수법은 치밀했습니다. 야산이나 주택에 마약 제조 공장을 차린 이들은 알약을 만드는 소리에도 대비해 방음 시설까지 갖췄습니다. 또 고장에 대비해 추가 생산기계를 갖추는가 하면 배달을 정확하게 하기 위해 좌표를 사용했습니다. 은밀하게 만들기 위해서 경기도 모처의 야산에 제조 공장을 차려놓고 임대식으로 사람들이 소리를 들을까 봐 방음부스까지 설치해서 기계를 들여놓은 후에 제작을 하였습니다. 이들이 판매한 건 메스케치논 알약 6,000정과 합성대마 5리터로 2억 7,600만 원어치에 이릅니다. 경찰은 검거한 27명 가운데 9명을 구속하고 유사한 마약 제조단이 있는지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권정숙입니다. 수능도 끝나고 본격적인 입시철입니다. 지금 이맘때 지역대학은 신입생을 한껏 끌어모아서 다가올 3월 새학기 기대감에 부풀어야 하는데 이 분위기가 예년만은 못합니다. 지방소멸의 위기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지역대학, 그리고 생존을 위해 안간힘을 쏟고 있는 경남 지역 대학들의 노력을 연중기획보도 소멸과 기록 사라지기 전에에서 짚어봅니다.
회장 약 60개 크기 한국국제대학교입니다. 한 해 졸업생만 1,000명 가까이 됐던 캠퍼스는 스산한 분위기에 낙엽만 가득 쌓였습니다. 지난 1978년 진주 여자 실업 전문 학교로 개교해 1989년 진주 전문대학에서 2003년에는 4년제 진주 국제대학교로 승격했습니다. 그리고 2008년 한국국제대학교로 이름을 바꿨고 2023년 8월 31일 사라졌습니다. 개교한 지 45년, 경남에서는 대학 폐교의 첫 사례입니다. 관광통학버스가 있었는데 처음에 그랬는데 학생 수가 이제 점차적으로 이렇게 많이 없어졌어요. 제가 알기로는 한 처음에 학교 개교하고 4년제 됐을 때 한 7,000명 정도 되는 걸로 500명, 300명 이렇게 폐교될 때는 거의 없었고 몇 년 전부터 없었어요. 대학은 학생과 교직원들의 터전일 뿐 아니라 마을 주민, 주변 상인까지 지역 전체가 녹아있던 곳. 학교 앞 흔히 있는 중국집은 찢어진 간판만 남았고 대학가 원룸촌은 타격을 그대로 받았습니다. 좀 부동산 있을까요? 다 닫았어요. 아예 다 부동산이 문을 닫았어요. 어려워가지고. 공실이 많아요. 올해 3월 기준 폐교 대학은 전국 22곳, 수도권 2곳을 제외하고 모두 지역 대학입니다. 학령 인구는 줄어드는데 모두 수도권으로 떠나 신입생이 없고 그러면서 재정이 어려워지고 지역 경제까지 흔들리는 악순환이 계속되는 겁니다. 법제적, 정책적 근거나 그에 따른 지원이 없기 때문에 진주, 더 나아가 경남의 지역사회에 더 큰 피해를 낳기 전에 다방면의 고민과 지원을 촉구하는 차원에서 관심과 지원이 절실한 때 지역 대학은 저마다 생존 방안을 고민하며 안간힘을 쏟고 있습니다. 국립창원대는 글로컬 대학 선정에 이어 특성화 단과대학인 글로컬 첨단과학기술대학을 신설합니다. 경남의 주력 산업인 방산과 항공 등에 맞춰 과학기술원 수준의 교육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인제대는 김해시와 대학이 공생하는 올시티 캠퍼스에 주력합니다. 김해시의 모든 공간이 학생과 주민들을 교육하는 캠퍼스로 만든다는 겁니다. 그 지역의 특색에 맞는 어떤 산업과 연계된 교육을 필요로 합니다. 지역 산업과 맞물리는 인재, 그다음에 지역 기업들이 요구하는 인재들을 교육해서 만드는 것이 이게 우리 대학이 나아갈 방향인 것 같습니다. 지역 소멸이라든가 출생률 감소라든가 지역 인구 감소 이런 문제들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기반 산업, 그 지역의 기반 산업이 부족한 부분이 가장 큰 원인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면에 있어서 이 지역의 산업을 우리 대학이 같이 이끌어 나간다는. 지역 소멸에 사라질 위기에 놓인 캠퍼스의 낭만, 20살의 설렘, 그리고 지성의 산실을 여실히 보여주는 곳. 운명에 있던 게 이제 다 풀어지는 옛날하고 이제는 낭만 그런 막 떠오르는 때였죠 옛날에는. 많은 사람들을 알게 되고 또 배우는 것도 많고 그래서 되게 설레고 좋았던 것 같습니다. 네, 진짜 대학교에만 오면 다 큰 줄 알고 모든 생활들을 좀 학교에서 하려고 했었던 것 같고요. 가을빛으로 물들어 있던 학교 캠퍼스 보고 여기서 캠퍼스, 흔히 말하는 캠퍼스 낭만 같은 것을 꿈꾸고 들어왔던 것 같아요. 친구들이랑 같이 재밌게 지내면서. 대학이 살고 지역이 살기 위한 고민 모두 함께 해야 합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수정입니다. 경상남도 교육청이 처음으로 교육활동을 침해한 학부모를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경상남도 교육청은 지난 3월부터 최근까지 양산의 한 고등학교 학부모 A씨가 자신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에 학교장이 학교 운영위원 선출 과정에 개입했다는 내용의 영상 11편을 게시했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학교장은 A씨를 교육활동 침해로 지역교권보호위원회에 신고했습니다. 위원회는 지난 5월 A씨에게 교권지휘법에 따라 서면 사과와 재발 방지 서약을 조치했지만 아직 이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관계 법령상 강제 이행에 대한 규정은 없습니다. 이에 경남도 교육청은 해당 학부모를 교육감 명의로 대리 고발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교원지휘법을 보면 교육활동 침해 행위를 보고받은 관할청은 이 행위가 관계법률의 형사처벌 규정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면 관할 수사기관에 고발할 수 있습니다.
부산 글로벌 허브도시 조성특별법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하는 박형준 시장의 천막 농성이 이틀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27일부터 사흘간 국회 농성에 들어간 박 시장은 28일은 부산상해 회장과 부산 지역 국회의원, 시민단체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찾아 위원장에게 특별법 처리 촉구 호소문을 전달했습니다. 또 행안위원들에게는 부산 여성단체가 준비한 손편지를 전달했습니다. 박 시장은 이날 특별법은 수도권 일극화 속의 지역 위기를 극복하는 유일한 해법이라며 준비된 법안 통과를 촉구하며 행안위 앞에서 국회의원과 함께 피켓 시위를 벌였습니다. 환경운동연합이 플라스틱 오염과 인권에 대한 유엔 전문가들의 성명서를 지지하며 국제 플라스틱 협약 결단을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28일 기자회견을 열고 유엔 전문가들은 플라스틱 오염이 생애주기 모든 단계에서 인권을 위협하고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며 강력한 규제의 필요성을 주장했습니다. 또 플라스틱 생애주기 규제와 정보 공개는 국가와 기업의 책임을 강화하고 건강과 인권을 보호하는 기반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들은 기자회견 뒤 플라스틱 컵으로 물을 마시는 사람과 플라스틱에 오염된 아기를 묘사한 퍼포먼스를 진행하며 국제사회에서 지속적으로 목소리를 내겠다고 밝혔습니다. 통영에서 생산되는 수산식품을 볼 수 있는 2024 통영 수산식품대전이 28일 부산 백스코에서 개막했습니다. 이번 행사에는 통영 지역 수협과 수산물 업체가 마련한 32개 부스에서 생굴과 바다장어, 반건조 생선, 밀키트 등 90여 종의 수산식품을 전시 판매합니다. 또 수산물 할인 판매와 통영 가리비 시식, 통영굴 김장축제 등 다채로운 행사도 진행됩니다. 통영 수산식품 대전은 통영 소재 수산업체가 대도시 부산을 찾아가는 행사로 올해로 7회를 맞았습니다. 국내 최초로 열리는 2024 부산국제아동도서전이 개막했습니다. 행사 주제는 걸리버 여행기에 등장하는 상상의 나라 라퓨타로 어린이들의 상상력과 희망으로 즐거운 공간을 만들어보자는 의미를 담았습니다. 이번 행사는 28일부터 닷새간 부산 백스코 전시관에서 열리며 16개국 193개 출판사가 모여 도서 전시와 강연, 현장 이벤트 등 150여 개 프로그램을 선보입니다. 인구보건복지협회가 점차 감소하는 경남 인구수와 관련해 원인과 대응책을 살펴보는 포럼을 진행했습니다. 28일 경남연구원에서 열린 포럼에서는 경남 청년 인구 유출 원인과 대응을 이야기하고 인구 위기에 따른 대응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이어진 토론회에서는 청년을 중심으로 일자리와 인프라 지원, 생활 환경 등에 대한 깊이 있는 논의가 이어졌습니다. 인구보건복지협회는 경남 인구 감소에 대한 지역사회단체의 역할을 강조하며 청년이 행복하고 출산과 양육이 존중받는 사회문화 조성에 앞장서겠다고 밝혔습니다. 구글 클라우드와 함께하는 경남 제조업의 미래를 주제로 28일 경남대학교에서 세미나가 열렸습니다. 이날 행사는 경남 제조업의 노후화로 기업 경쟁력이 약화한 것을 지적하며 전 세계적 혁신을 주도하고 있는 생성형 AI 기술을 제조업 현장에서 효과적으로 도입할 방안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이어진 발표에서는 환경규제 이슈 및 디지털 대전환 시대에 변화하는 글로벌 제조업 추세를 소개하고 실제 AI 기술 적용 사례와 경남 제조업의 미래 비전과 관련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전략을 제시했습니다. 제21회 김장 나눔 행사가 28일 마산 어시장 상인회 앞마당에서 진행됐습니다. 이번 행사는 마산 YMCA와 마산 어시장 상인회, 경남 에너지 임직원을 비롯해 자원봉사자 등 100여 명이 모여 천여 포기의 김장을 했습니다. 이날 담근 김장김치는 지역 내 독거노인과 차상위 계층 등 지역의 소외된 이웃 400가구에 전달될 예정입니다. 12월 2일부터 헬로티비 뉴스 본방송 시간이 저녁 6시 40분에서 밤 8시 50분으로 변경됩니다. 우리 지역 이슈의 심층 취재부터 문제 해결 보도까지 더욱 알찬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계속해서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